안녕하세요. 월계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 오늘은 생명과학 원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사람의 유전이에요. 앞으로 3시간 동안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130에서 134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내용은 첫 번째, 사람의 유전 형질을 분류해 볼 거예요. 다양한 유전 형질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특정한 2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전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생식세포 분열을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 분열을 통해서 정자와 난자, 이런 생식세포가 형성됐고 이것들이 이제 수정돼서 자손이 태어나잖아요. 이 과정 중에 유전자가 어떤 식으로 유전이 되는지 그 기본적인 원리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유전 형질 중에 단일인자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실제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일인자 유전 중에 특이한 케이스로 ABO식 혈액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A형, B형 이런 혈액형들이죠. 이것이 어떤 원리로 유전되는지 확인하고 연습까지 해보는 걸로. 그래서 오늘 좀 할 내용들이 많아요. 오늘도 많고 다음 시간에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전 파트에 이제 꽃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유전을 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내용이 많지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사람의 유전 형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부분의 것들이 다 유전이 되죠. 그죠? 물론 우리 노력에 의해서 환경의 영향으로 발현되는 특징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징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전 형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네요. 눈꺼풀, 보조개, 귓불 모양, 혀를 말 수 있는 거 없는 것도, 그리고 이마선의 모양, 엄지손가락을 젖힐 수 있는 것도, 그리고 혈액형, 눈 색깔,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형질들입니다. 어떤 것이 우성 형질이고 어떤 것이 열성 형질인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료에서 아마 다 제시가 될 텐데 그냥 따져주자면 쌍꺼풀이 우성이구나, 외꺼풀이 열성이구나.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쌍꺼풀이 우성이니까 좋은 거고 외꺼풀은 열성이니까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한 친구들은 없겠죠? 네, 지난 시간에 정진 선생님이랑 얘기했던 것처럼 우성, 열성의 개념은 우월한 것, 열등한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두 유전자가 같이 있을 때, 즉 쌍꺼풀 유전자랑 외꺼풀 유전자가 같이 있을 때 무엇이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거 배웠었죠? 즉 쌍꺼풀 유전자랑 외꺼풀 유전자를 동시에 갖고 있을 때 쌍꺼풀 유전자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성, 요것이 열성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죠? 다른 것들도 다 같은 원리로 우열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특이한 게 이제 혈액형이라고 했죠? 이건 조금 이따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눈 색깔 같은 경우도 다음 시간에도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람의 유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큰 그림, 숲을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질들을 한번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유전을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형질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 쌍의 수에 따른 구분이 있고요. 형질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의 염색체상 위치에 따른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필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형질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 쌍의 수, 즉 이 쌍의 수가 하나 있는 유전을 우리가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합니다. 이따가 이것이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쌍의 수가 여러 개, 여러 쌍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다인자 유전이라고 그래요. 다시 얘는 대립 유전자 한 쌍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합니다. 다인자 유전은 대립 유전자 여러 쌍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 알겠죠? 이거 정리를 한번 해두시고요. 자, 단일인자 유전은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이 한 쌍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립 유전자가 보통은
우성 유전자, 열성 유전자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유전입니다. 이걸 우리가 단일 대립 유전이라고 불러요. 단일 대립 유전. 요거는 대립 유전자가 몇 개? 두 개 있을 때 단일 대립 유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는 우성 유전자, 하나는 열성 유전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립 유전자가 이젠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이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복대립 유전이라고 그래요. 복대립 유전.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일 인자 유전에 속합니다. 대신에 요 쌍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의 개수가 3개 이상인 경우가 복대립 유전이에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거는 대립 유전자가 몇 개? 3개 이상입니다. 요거는 이따가 예시를 보면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형질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 쌍의 수에 따라서 한번 구분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형질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가 어떤 염색체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립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그래요. 기억나죠? 상염색체는 뭐였어? 남자나 여자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44개, 22쌍의 염색체가 상염색체였죠? 요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면은 상염색체 유전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반대쪽은 뭘까? 그렇죠. 성염색체겠죠?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갖고 있는 것이 다른 성염색체 위에 대립 유전자가 있으면 이게 이제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합니다. 성염색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뭐하고 뭐? 네, X염색체가 있고 Y염색체가 있었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X염색체 위에 있느냐 Y염색체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또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X염색체 유전을 반성 유전이라고 그래요. 성에 따른다 해가지고 따를 반자를 써서 반성 유전이라고도 부르고요. Y염색체 유전은 한성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 개 할 때 한 개를 설정하다 할 때 한 개 있죠? 한성 유전. 하나의 성에만 한정돼 있다 해서 한성 유전이라고 해요. 각각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유전 형질을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유형별로 어떤 형질들이 있는지 예시를 살펴보고 어떤 패턴으로 유전되는지 그 유전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일인자 유전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인자 유전은 뭐였어? 그죠? 하나의 형질을 발현해 몇 쌍의, 그죠? 한 쌍이죠?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유전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다시피 예를 들면 눈꺼풀, 보조개, 귓불, 혀말기, 이마선, 엄지손가락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단일인자 유전에 속해요. 혈액형도 단일인자 유전입니다. 자, 이랬을 때 요것들의 특징은 우선 우성이냐 열성이냐 딱 형질이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눈꺼풀 유전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눈꺼풀 유전자는 한 쌍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립 유전자가 쌍꺼풀 대립 유전자와 외꺼풀 대립 유전자가 있다는 거야. 그죠? 예를 들어서 쌍꺼풀 대립 유전자를 A라고 치고 외꺼풀 대립 유전자를 스몰 a라고 칠게요. 왜냐면 쌍꺼풀이 우성이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쌍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쌍외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또는 외 이렇게 올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쌍, 대립 유전자 한 쌍이 쌍꺼풀이냐 외꺼풀이냐는 형질을 결정하는 경우를 우리가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한다고요. 여기까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유전자형이 만약에 A인 경우도 있겠고, 스몰 a인 경우도 있겠고, 스몰 a인 경우도 있겠죠. 그랬을 때 표현형을 따져보면은 얘의 유전자는 뭐예요? 쌍꺼풀 대립 유전자만 있으니까 쌍꺼풀 표현형을 가지겠죠. 얘는 외꺼풀 대립 유전자만 있으니까
외꺼풀 표현형만 가질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어때요? 쌍꺼풀이랑 외꺼풀 같이 있죠? 그랬을 때 무엇이? 네, 우성 유전자가 표현이 된다고요. 쌍꺼풀이 우성이니까 어때요? 여기는 쌍꺼풀이 표현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형을 직접 써주기도 하지만요. 귀찮아서 또는 특정 표현형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기호를 활용을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라지 A 유전자가 표현됐다고 해서 괄호 A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라지 A 유전자가 표현됐죠? 그래서 괄호 A인 거예요. 자, 얘는 스몰 a가 표현이 된 거죠? 스몰 a 이렇게 대괄호하고 스몰 a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한다라는 거. 알겠죠? 표현형 이렇게 우리 한국어로 써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기호를 나타내서 표현형을 써줄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다니엘 인자 유전이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유전의 기본 원리를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보게 되면 자, 얘는 지금 쌍꺼풀 유전자가 나와 있어요. 쌍꺼풀 대립 유전자가 라지 A, 외꺼풀 대립 유전자가 스몰 a입니다. 이랬을 때 아빠의 유전자형은요. 라지 A, 라지 A예요. 그래서 표현형이 쌍꺼풀이에요. 엄마의 유전자형은 스몰 A, 스몰 A, 스몰 A예요. 그래서 외꺼풀 표현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엄마 아빠의 세포를 각각 보게 되면 아빠의 이제 체세포에는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있죠? 각각의 라지 A가 있다는 뜻이에요. 엄마도 마찬가지로 상동 염색체가 있고 각각의 스몰 A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되겠죠? 그럼 각각 감수 분열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감수 1분열, 2분열을 지나면서 이 상동 염색체가 반으로 갈리는 거죠. 그래서 쌍으로 갖고 있던 유전자가 하나씩으로 분리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아빠한테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는 한 종류죠. 뭐요? 라지 A를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입니다. 엄마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는 어때요? 네, 스몰 a를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 만들어지죠. 자, 이것들이 어때요? 서로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만나서 새로운 자손을 만들게 되죠. 이 자손은 어때요? 아빠로부터 라지 A를 받고 엄마로부터 스몰 a를 받아서 새로운 조합의 유전자형이 나오게 되죠. 라지 A, 스몰 a라는 유전자형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라지 A, 스몰 a면 표현형이 어떻게 돼요? 우성이 뭐였어? 쌍꺼풀이었죠? 그죠? 그래서 쌍꺼풀 유전자가 표현이 되는 거죠. 이 과정, 요 세포 분열과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따라서 우리가 이제 유전 문제 풀이의 기본 과정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유전자형. 여기서 안 썼는데 부모의 유전자형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모의 유전자형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를 구해요. 세 번째, 이 각각의 생식세포들이 어떻게 수정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러면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자손이죠. 이 자손의 유전자형을 확인한 다음에 이 유전자형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을 확인하면 이게 유전 문제 풀이의 기본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예시로 들게 되면 아빠는 AA죠. 엄마는 스몰 A죠. 자, 유전자형 확인했죠. 두 번째 단계는 각각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 요게 이제 분리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얘는 라지 A만 가지는 생식세포만 만들 수 있죠. 써볼까요? 그리고 엄마는 스몰 a만 가지는 생식세포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각각의 생식세포가 수정을 하죠. 보통 우리 수정할 때는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사각형 그려서 한쪽에는 정자, 즉 아빠의 생식세포, 한쪽에는 엄마의 생식세포를 씁니다. 그럼 여기는 A, 여기는 스몰 a가 되겠죠. 그러면 요 안쪽에 나오는 것이 바로 자손의 유전자형이 돼요. 얘 둘이가 만나니까 라지 A, 스몰 a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어요? 아, 자손의 유전자형은 요거 한 종류만 나오는구나. 알겠죠? 그러면 여기로부터 나올 수 있는 표현형. 얘는 쌍꺼풀 유전자고 얘는 외꺼풀 유전자인데 쌍꺼풀이 우성이니까 얘의 표현형은 뭐겠어요? 쌍꺼풀이구나.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괄호 A로 쓸 수도 있어요. 이 과정 알 수 있겠죠. 요게 기본이에요. 중학교 때도 아마 배웠을 텐데 아무튼 요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더 나아가서 더 복잡한 유전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단일인자 유전을 연습해 볼게요. 자, 1번. 정상 여자와 미맹 남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미맹일 확률은? 확률 구하는 건데 아까 그 기본 과정 따라가면 돼요. 자, 먼저 이 경우에는 대립유전자의 기호가 표시가 안 돼 있죠? 대립유전의 기호를 여러분들이 정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정상 대립유전자가 있을 것이고 미맹 대립유전자가 있을 거예요. 자, 외우지 말라고 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미맹이 열성이고 정상이 우성입니다. 이거 걱정하지 마요. 나중에 이제 가계도 배우고 뭐 이러면 결국엔 여러분들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찾아내는 경우가 나와요. 즉 외워서 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보통은 우성을 대문자로 쓰죠. 미맹이 뭐예요? 맛을 못 느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테이스트 해가지고 T를 씁니다. 뭐 근데 기호는 아무거나 해도 돼요. 미맹, 그러니까 M 해도 돼요. 미맹, 알겠죠? 뭐 상관없습니다. T로 해볼게요. 정상이니까 얘가 T가 되겠고 얘는 스몰 t 이렇게 써줄까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미맹 남자면 열성은 유전자형이 스몰 t밖에 없죠. 맞죠? 근데 정상 여자면 어때요? 라지 t일 수도 있고 라지 t, 스몰 t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유전자형 확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조건이 뭐가 나왔냐면 단 정상 여자의 아버지는 미맹이래요. 아버지는 미명이야. 그러면 스몰 t죠?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이 여자가 스몰 t를 반드시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므로 이건 아니겠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인 부모의 유전자형을 확정했어요. 라지 t, 스몰 t와 스몰 t가 결혼을 한 거예요. 자, 이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대요. 그랬을 때 아이가 미맹일 확률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두 번째 단계는 여기로부터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를 생각해 준다는 거죠. 생식세포는 감수분열, 즉 여기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얘는 라지 t 또는 스몰 t가 나옵니다. 얘는 어때요? 스몰 t만 나오죠. 그죠? 요게 이제 생식세포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였어요? 수정이었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서 이쪽은 스몰 t, 이쪽은 라지 t, 스몰 t 이렇게 써줄게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게 자손이겠죠. 그죠? 어떻게 돼요? 라지 t, 스몰 t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라지 t, 스몰 t는 뭐예요? 미맹이에요? 정상이에요? 정상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정상이 우성이니까 어때요? 여기가 정상이 돼요. 스몰 t는요? 둘 다 미맹이니까 그냥 미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미맹일 확률은 뭐겠어요?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2분의 1이 됩니다. 되겠죠?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하나씩 꼼꼼하게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가 쌍꺼풀 V자 이마일 확률은? 자, 단 두 형질에 대한 유전자는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무엇 배웠어요? 독립의 법칙 배웠죠? 즉, 이 쌍꺼풀 유전과 이마 모양의 유전은 서로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되겠죠? 그러면 자, 첫 번째 단계 부모의 유전자형을 확정해야 됩니다. 대립 유전자를 정해줘야 돼요. 자, 쌍꺼풀을 우리 A라고 해볼까요? 외꺼풀을 스몰 a라고 할게요. 우성 열성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V자 이마를 우리가 B라고 할까요? 일자 이마를 스몰 b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우선 대립유전자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유전자형이 쌍꺼풀은 동형이니까 라지 A, 라지 A고 V자이면은 E형이니까 라지 B, 스몰 B겠네요. 자, 외꺼풀은 무조건 열성이니까 동형이죠. 스몰 A, 스몰 A. V자 이마는 뭐겠어요? 라지 B, 라지 B겠네요.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이제 해야 될 건 생식세포, 낳을 수 있는 생식세포인데 두 형질에 대한 유전자가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생식세포 형성부터 한번 봅시다. 기본적으로 얘가 분리되고 얘가 분리돼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죠.
그랬을 때 서로 독립이면 A와 B가 어떤 조합이든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지 A, 라지 B도 가능하지만 라지 A, 스몰 b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여기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예요. 이해됩니까? 얘한테 나올 수 있는 거는 라지 A밖에 없죠. 얘는 무조건 라지 A야. 근데 얘한테 분리될 수 있는 거는 라지 B 또는 스몰 b잖아요. 그러니까 라지 A, 라지 B거나 라지 A, 스몰 B의 조합이 나올 수 있다고요. 이해됩니까? 모든 조합이 가능하다. 왜? 독립이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는 얘한테선 스몰 A 나올 수 있고 얘한테선 스몰 B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한테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는 스몰 A, 라지 B밖에 없습니다. 요걸 잘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생식세포 구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수정을 해야겠죠? 여기가 이제 스몰 A, 라지 B 써주고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이제 자손의 유전자형 써보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때요? 항상 대문자가 표현이 되죠. 라지 A, 즉 얘는 쌍꺼풀에 라지 B, 라지 B 뭐예요? V자 이마예요. 그죠? 자, 얘는 어때요? 쌍꺼풀에 V자 이마입니다. 이해됩니까? 모든 경우에 다 어때요? 쌍꺼풀에 V자 이마가 나온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V자 이마의 확률은 1 또는 100%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다. 자, 이거를요 우리가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잘 보세요. 독립이기 때문에요. A 따로 보고요. B 따로 볼 수 있어요. 즉 이건 뭐냐면 AA의 유전과 BB의 유전을 따로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연결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독립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어때요? 나올 수 있는 게 무조건 라지 A, 스몰 A밖에 없죠. 즉 다 쌍꺼풀밖에 없어요. 자, 얘는 어때요? 나올 수 있는 게 자, 여기는 생식세포가 B죠. 얘는 라지 B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B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가 BB, 얘 BB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어때요? 얘는 V자 이마, 얘도 V자 이마잖아요. 그래서 얘도 모두 다 V자 이마가 됩니다. 그러면 쌍꺼풀이고 V자 이마인 게 100%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생각해서 1이다 라고 계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독립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어떻게? 한 번의 생식세포를 생각해서 한 번의 사각형을 그려서 구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따로따로 생각해 준 다음에 서로 곱해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은 간단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생각해줘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추천한 방법은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해서 나중에 곱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거 다 연습하면서 또 얘기해 봅시다. 세 번째 케이스 볼게요. 자, AABB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표현형의 가지수는 이렇게 나왔어요. 단 두 유전자는 같은 염색체에 존재한다. 이랬을 때 어떻게 A와 유전자와 B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에 존재한다는 뜻인데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냐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고요. 연관의 경우도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봤더니 자, 이런 식으로 A와 B가 같은 염색체, 요가 같은 염색체 이렇게 있는 거죠. 얘는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생식세포를 만들 때 이 염색체가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유전자가 A 유전자와 B 유전자가 함께 움직인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생식세포를 나타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유전자형이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생식세포를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이 유전자형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생식세포 어때요?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동염색체 분리가 이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얘가 있는 생식세포 하나, 얘가 있는 생식세포 하나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때요? A, B이거나 스몰 A, 스몰 B겠죠. 그죠? 자,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어때요?
이렇게 분리되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A, B이거나 A, B인 생식세포 만들어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세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수정이죠? 얘네들끼리 이렇게 수정을 시켜보는 거예요. A, B, A, B. 얘는 A, B, A, B.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유전자형을 써주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유전자형 계속 쓰지 않을게요. 왜냐면 물어본 게 표현형의 가지수만 물어봤기 때문에 바로 표현형 여기다가 써주기로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쓰고 또 표현형 생각해 보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알겠죠? 바로 써볼게요. 얘는 어때요? 라지 A, 라지 A니까 라지 A. 얘도 라지 B겠죠. 얘는 라지 A, 스몰 A면 라지 A. 그죠? 라지 B. 또 라지 A, 라지 B. 얘도 얘는 스몰 A, 스몰 A니까 스몰 A고 라지 B, 스몰 B면 라지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됐어요? 그러면 표현형의 종류는 어때요? A, B인 거 하나. 그리고 스몰 A, 라지 B인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네요. 되겠습니까? 연관일 때는요. 그러니까 반드시 생식세포 형성을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일 때는 어땠어요? 따로따로 A끼리 보고 B끼리 보는 게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연관일 때는 항상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생식세포의 형성을 A와 B 동시에 같이 봐줘야 된다는 거. 이 차이 꼭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4번을 볼게요. 자, 요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와 같은 표현형, 즉 뭐겠어요? 라지 A, 라지 B, 라지 D를 갖는 아이가 태어날 확률을 물어봤어요. 단 A와 B는 어떻다? 같은 염색체에 있고 D는 독립된 염색체에 있다라고 했어요.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A와 B가 같은 염색체에 있다는 건 여기는 스몰 A, 스몰 B가 같이 있다는 거고 D는 독립된 염색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됐다는 뜻이겠죠. 요런 이제 유전자형인 거 알 수 있겠죠? 얘가 이제 세포고 얘가 상동 염색체인 거예요. 각각 거기 위에 이렇게 유전자가 연관돼 있고 독립되어 있다. 알겠죠? 네, 그러면 다시 A와 A는 같은 염색체니까 얘는 연관이에요. 그래서 항상 같이 생각해줘야 되고 D는 독립이니까 따로 생각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얘들을 모두 다 생식세포를 경우의 수를 따지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따로 떼서 생각하면 편하다는 거죠. A, A, B, B A, A, B, B의 유전 따로 생각하고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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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의 유전을 따로 생각해 보자고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생식세포 어떻게 만들어져요? 바로 이렇게 그릴게요. 얘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어때요? 이렇게 지금 돼 있으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면 AB짜리 생식세포와 AB짜리 생식세포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둘 다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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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는 표현형이 오고 표현형 다 써볼게요.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네 가지 케이스 중에 어때요? 세 가지 케이스가 라지 A, 스몰 B잖아요. 라지 A, 스몰 B를 우리는 원하는 거죠? 즉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4분의 3입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DD도 볼게요. 그러면 각각 이게 이제 분리돼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라지 D 아니면 스몰 D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얘도 표현형 써보면 얘는 라지 D, 라지 D, 라지 D, 스몰 D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자, 요 네 개 중에 세 개가 라지 D인 거죠. 나는 라지 D를 원하는 거니까. 그죠? 확률이 어때요? 4개 중에 3개. 그죠? 곱하면 어때요? 곱하면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은 16분의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6분의 9가 됩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연습할 시간을 여러분들 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영상에서 말하니까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가만히 이거를 잠시 멈춤해놓고 싹 지운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풀어보세요. 꼭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면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이게 기본이에요. 요걸 이제 알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복대립 유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단일 대립 유전이었죠. 대립 유전자가 2개 있을 때였는데 이번에는 복대립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형질 발현에 한 쌍이긴 한데 그 한 쌍에 속하는 게 뭐예요? 3개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유전 현상을 복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유전으로 뭐가 있냐면 A, B, O식 혈액형이에요. A, B, O식 혈액형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의 대립 유전자는 몇 개냐면 3개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A 대립 유전자가 있고요. B 대립 유전자가 있고 O 대립 유전자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A 대립 유전자는요. A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B 대립 유전자는 B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O 대립 유전자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되겠죠? 즉, 그래서 어떻게 올 수 있냐면 이제 한 쌍이잖아요. 이렇게 A가 올 수도 있고요. 또는 B가 올 수도 있고요. 또는 O가 올 수도 있고요. 또는 O가 올 수도 있고요. 이해되죠? 이 3가지 대립 유전자 중 요 쌍에 이제 각각 하나씩 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A 이거 무슨 형일까요? 네, 둘 다 A 단백질 만들죠. 그러니까 A형입니다. 자, 그런데 AO 봅시다. 어때요? A 단백질 만들고 얘는 못 만들어. 그럼 결과적으로 몸 전체로는 A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형이겠어요? A형이에요. 그래서 AA와 AO는 둘 다 A형입니다. 그렇다면 A는 어때요? O에 대해서 우성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서로 다른 유전자가 있을 때 표현되는 게 우성이라면서요.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B는 뭐겠어요? B 단백질 만들죠? B형입니다. 자, BO 어때요? B 단백질 만들고 못 만들고니까 전체적으로 만들죠? 그래서 B형입니다. 그래서 B도 O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어때요? 저기 보면 AB 어때요? AB는 A 단백질도 만들고 B 단백질도 만들죠. 그럼 뭐겠어요? AB형이 돼요. 이때는 그럼 A가 우성이냐 B가 우성이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둘 다 우성입니다. 즉 A와 B에서는 우열관계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A와 B는 공동 우성이고요. O는 2개에 대해서 열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즉 O형은 뭐밖에 안 돼요? OO밖에 안 돼요. 이게 이제 O형입니다. 요거 정리해 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우열관계를 따질 수 없는 유전을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중간 유전이라고도 불러요. 즉 ABO식 혈액형은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복대립 유전자예요. 하나 형질 발현에 3개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합니다. 두 번째는 중간 유전이에요. 즉 우성, 열성 구분할 수 없고 물론 O는 구분할 수 있지만 A와 B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A와 B에 대해서는 중간 유전을 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표는 어느 집안의 ABO식 혈액형을 나타낸 것이다. 아빠는 A형이고요. 엄마는 B형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O형입니다. 자, 1번. 부모 사이에서 아이가 한 명 더 태어날 때 이 아이가 가질 수 있는 ABO식 혈액형은 몇 가지인가? 가능한 것들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아빠가 A형이에요. 엄마가 B형이에요. 근데 아들이 O형이 나왔대요. 자, O형은 유전자형이 뭐밖에 없어요? OO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얘가 나오려면 각각에게서 O를 받았다는 뜻이겠죠. 즉 아빠의 혈액형 유전자형은 AO, 엄마의 혈액형 유전자형은 BO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래야 OO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각각의 부모의 유전자형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가질 수 있는 것은 자, 어때요?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A나 O 둘 중에 하나죠. 얘가 만들 수 있는 건 B나 O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럼 각각 여기 사각형 그리면 AO, BO. 그래서 AB, BO, AO, OO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혈액형 얘 AB형이죠? B형이죠? A형이죠? O형이죠? 4가지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부모 사이에서 A형인 딸이 태어날 확률은, 잘 보세요. A형인 딸이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A형일 확률 알아야 되고요. 딸일 확률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동시에 일어났죠?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해야 됩니다. 알겠죠? 먼저 그러면 A형일 확률은 얼마예요? 4개 중에 A형일 확률은 하나죠. 그러니까 4분의 1입니다. 자, 딸이 태어날 확률이에요. 아들이나 딸 둘 중에 하나죠? 2분의 1입니다. 곱해야겠죠. 어떻게 돼요? 8분의 1입니다. 낚이면 안 돼요. A형인 딸이 태어날 확률이기 때문에 2분의 1 꼭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답은 8분의 1. 이렇게 연습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싹 지워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연습 문제들을 이제 여러분 등교하면은 선생님이 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면서 또 다시 감을 익히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주어지는 거 말고도요, 이제 기존의 문제집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그걸 좀 풀어보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면 유전 부분은 그냥 개념을 이해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걸 적용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수학이랑 비슷한 거예요. 수학도 어때요? 그냥 개념만 안다고, 내용 증명만 안다고 다 끝나지 않죠.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서 그걸 적용하잖아요. 유전 부분이 거의 수학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복습 퀴즈 꼭 풀어보세요.